우리 인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과학에는 여러분, 저도 이제 과학을 한 20년 이렇게 했었는데요. 실험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실험을 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실험하는 거나 또 어떤 뭐 다른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랑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가능하고 또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똑같은 걸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반복이 가능하고 또 관찰, 눈앞에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위 실험과학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일을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과학, 그러면은 이 실험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DNA를 뭐 DNA 연구하고 백신도 만들고 뭐 로켓 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실험과학입니다. 근데 과학 중에 예를 들면 과거의 일을 공부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예를 들면 무슨 여기 지금 어떤 화석이, 물고기 화석이 발견됐다. 이 화석이 나는 언제 며칠 뭐 무슨 사건으로 화석이 됐어요.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안양에서 여길 왔어요. 과거의 일이죠. 근데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연구하려면? 물론 저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겠지만 이제 물어볼 수 없다 하면 어떻게, 제가 온 것을 어떻게 연구하시겠어요? 일단 가설을 세우겠죠. 올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운전해서 올 수도 있고 뭐 SRT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걸어서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걸어왔다 라고 가설을 세우면, 그럼 안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을 뭐 해가지고 흙을 뭐 이렇게 연구해서 내 신발에 묻은 흙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평생을 막 몇십 년 동안 내가 안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을 연구를 했는데 허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SRT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이 가설이 잘못돼서 꽝인 거죠. 그동안 실험한 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가정에 의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과학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역사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창조론, 진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심플한 바이러스 하나라 해도 그거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창조, 진화는 그러면 뭐 내가 개미를 막 진화시켜서 뭐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없죠. 이거 다 뭔가 일어났다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설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 역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든 진화든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설을 세워서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창조는 진화는 과학인데 창조는 뭐 종교야. 그 둘 다 틀린 말이에요. 만약에 진화를 과학이라고 얘기하려면 창조도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그렇죠? 과거를 다루는 역사과학이야. 근데 아예 뭐 역사과학이 무슨 과학이야, 실험도 안 되는데 이건 종교야. 그럼 진화도 종교예요. 진화론자들이 과학의 교과서에 이렇게 써보면 I believe, we believe 뭐 예를 들어 화성에 뭐 물이 있을 것이다, we believe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되고 그렇게 자기들이 추정한다. 자기들도 believe,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으려면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과학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과학이다 하려면 둘 다 같은 역사과학이고 과학이 아니다 하려면 둘 다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의 무슨 청문회에 어떤 분이 나와갖고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했다가 막 국회의원들이 뭐 저런 사람을 뭘 맡기냐, 막 무슨 창조론을 믿는 건 무슨 종교 무슨 그죠? 맹신하는 사람처럼. 그럴 때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과학이란 이런 거다.
내가 창조론을 믿는 것은 너희가 진화론을 믿는 거하고 같은 거야. 근데 가설이 다른 거죠. 가정이. 그죠? 가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게 스스로 오랜 세월 진화해서 됐다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둘 다 믿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그런 자리에서 딱 청문회에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니까 믿으면 좋은지 모르나. 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네. 자, 그래서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오늘 비교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 가설에 의해서. 그래서 진화는, 그러니까 가설이 뭐냐 하면요. 뭐 옛날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 밑에 그 점 제일 밑에 거기서부터 아주 이제 간단한 어떤 생명체가 스스로 생긴 거예요. 왜 어떻게 몰라요. 전부 다 질문, 퀘스천 마크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점 진화를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해지고 점점 더 진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점점점 여러 가지로 뻗어가고 해서 제일 위에 거기가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럼 현재 보면은 뭐 원숭이, 뭐 사람, 뭐 바퀴벌레, 뭐 다 지금 우리가 보는 눈에 보는 이 모든 동물들은 그 나름으로는 제일 진화해서 제일 꼭대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진화 나무라고 합니다. 진화론은 나무예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무처럼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창조론은 뭐냐? 창조론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10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이 마지막 때에 멀쩡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원래 한 개에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완전히 반대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얘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창조하던 그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각기 종류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과수원인 거죠. 여러 나무들. 그래서 뭐 사자, 뭐 또 곰, 뭐 호랑이, 아니 호랑이는 이제 뭐 고양이 꽈니까 뭐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각기 종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느냐?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창조론인데 그때 창조한 그 모습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죄와 타락이 있었던 거죠. 죄와 타락이 있어서 원래가 완벽하고 완전한 걸 만들었는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점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해서. 그래서 창조론은 다른 말로 태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뭐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진화론 아니에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죠? 정보가 점점 늘어나고 이런 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가 제일 최고였어요. 그런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 태화론이에요, 창조론은. 그러니까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 진화를 이용해서 창조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유신론적 진화론. 그거는 진화도 모르고 창조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개는 합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걸 항상 아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 지금도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병을 가질 거예요. 이거는 저는 예언이 아니고 선포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DNA가 점점 안 좋아져요. 망가져요. 돌연변이 자꾸 일어나요. 축적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갈수록 저는 과학자들도 근데 그걸 예견해요. 인간이 곧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상태로 가면 멸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멸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처음에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또 노아 홍수, 그죠? 심판 이런 걸로 인해서 가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스탑한 것들이 있죠. 보이세요? 그런 게 이제 멸종한 거죠, 중간에. 그렇죠? 공룡 같은 게 저런 데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진화는 나무로 그림 그리고 창조는 과수원.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화석을 가지고 그러면 이 진화 나무 같이 설명, 이게 맞느냐 아니면 과수원으로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이걸 설명하는 게 더 맞느냐, 뭐가 말이 되는가, 그거를 오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석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1865년, 68년 이럴 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인텔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는 뭐 그냥 알든 모르든 다 하나님 믿고 이러던 때잖아요, 그죠? 유럽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으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거는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가 된 거야. 이 진화론을 처음으로 이제 뭐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옛날부터도 영적으로 이미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써서 출간한 책이 이제 종의 기원이란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참 무척추 동물. 그게 어떻게 오랜 시간 지나다가 척추 동물. 어류예요. 어류. 그러다가 이 어류가 또 오랜 시간 가다가 물 밖에도 한번 나가보고 뭐 이러다가 양서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양서류, 물에나 육지에 왔다 갔다. 그러다가 또 이제 이게 점점 무치 더 좋아. 그래가지고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에서 이제 포유류, 육지에 사는 포유류가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했죠, 공룡같이 이렇게 공룡 같은 것들이 새로 진화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윈의 말하자면 이 진화론의 근간입니다. 자, 만약에 이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 그래서 한 형태에서 또 오랜 시간 지나서 한 형태가 되고 거기서 또 파충류에서 뭐가 되고 이렇게 되려면 그 중간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서서히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화석 중에서 이 어류와 양서류, 그러면 그 사이에도 전이 형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중간 형태가 있을 것이죠. 있어야 되겠죠, 화석에서. 그게 이제 가설이, 그러니까 진화가 맞다면,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화석을 발견할 때 이런 전이 형태들, 중간 형태들이 많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과학적 사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 창조가 맞아. 창조는 뭐예요? 원래 처음부터 하나하나 종류대로 했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석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뭐를 말하는가? 자, 이것은 뭐의 화석입니까? 불가사리. 누가 봐도 불가사리인지 알겠죠? 이거 살아있는 불가사리. 근데 그들은 이 불가사리가 저기 500M이라고 하는데 million years ago, 100만, 1000만, 그러니까 5억 년 전의 불가사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5억 년 전의 불가사리 화석인데 이건 지금 현재 불가사리예요. 5억 년 동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5억 년 동안 안 변하면 언제 변하려고? 그렇죠? 변하지 않잖아요. 자, 이거는 투구개예요, 개. 지금은 1억 4천만 년 전에 투구개라고 주장하는데 이 옆에 건 지금 해변에서 보는 투구개예요. 그렇죠? 변했어요? 이건 뭐지요? 1억 2,500만 년 전 화석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 잠자리 3억 년 전, 지금과 똑같고 조개 2억 3천 똑같습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고사리 지금도 똑같습니다. 2억 5천만 년. 이렇게 이거는 플라잉 피쉬, 날아다니는 피쉬인데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이거 이 파리 종류인데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이건 미국의 생물 교과서예요. 여기. 근데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포유류, 이 사이에 많은 형태의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하죠. 이게 정말일까요? 한번 봐야죠. 뭐 보고 얘기해야죠. 그죠? 자, 어류에서 양서류, 물고기에서 이제 이런 뭐죠? 양서류, 개구리 같은 이런 것들. 자, 이것을 이 사람들이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는 그 화석, 유명한 이름이 있어요. 실리칸스. 3억 6천만 년 전에 멸종됐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 화석을 보니까 물고기 같기는 하죠. 근데 보니까 약간 저 뒷다리 같은 게 뭐가 나오죠? 그런가요? 이 화석은 잘 봐야 됩니다. 이 화석. 보니까 약간 뒷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였다가 지금 뒷다리 나오는 양서류의 중간 단계구나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멸종된 줄 알았던 3억 6천만 년, 7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주장된 이 실리칸스가 1937년 인도양에서 발견이 됐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로. 여러분, 저 뒷다리예요, 저게? 지느러미잖아, 지느러미. 그죠? 이 물고기가 굉장히 이렇게 움직임 중에 이렇게 턴을 할 때 탁 이렇게 모션이 있대요. 근데 그걸 할 때 저 그 지느러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느러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리칸스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특별한 움직이는 그냥 물고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살아있을 때를 감히 이걸 보고 중간 단계로 하겠어요? 근데 이제 화석이니까 화석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화석 발견했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그래서 이것이 주장이 얼마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화석 연구할 때 꼭 이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틱타일릭이라고 하는 이제 물고기 종류인데 위에가 이제 화석이에요. 근데 보니까 약간 이 앞에가 크로코다일을 닮은 머리가 넓적하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코도 있고, 근데 이 어깨 쪽에 이 지느러미 안에 뼈도 있고 여기 팔 이음뼈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앞 지느러미를 팔처럼 사용하는 물고기구나. 그래서 물에 있다가 바깥으로도 나올 수 있는 요 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중간 단계구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2004년에. 그러면서 이 그림을 같이 붙인 거죠. 이 그림은 여러분 실제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림이죠, 그림. 상상도. 위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랬을 거다. 저 물고기가 지금 앞 지느러미로 지금 물 밖에를 지금 나오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죠. 뭐 숨도 못 쉬는데.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저런 걸로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몇 년 더 있으니까 또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다리 쪽도 굉장히 튼튼하더라. 골반 구조가 어깨 구조하고 비슷하다. 뒷다리를 사용해서 걸은 중간 단계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뼈 딱 저거 보고 화석 보고. 근데 여러분 물고기 중에는요 지금도 이렇게 물 밖으로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있고 바닥에서 물 안에 이 바닥에서 걷는 물고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 앞지느러미랑 이런 거 되게 강해서 잘 걸어 다녀요, 물 속에서. 온갖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든든한 하부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고기예요.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틱타일릭도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물고기 살아있는 게 발견되면 그걸 누가 중간 단계라고 하겠어요? 그냥 이거 좀 특별한 이런 걸어다니는 물고기구나. 물고기라고 하지 그거 중간 단계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석이 돼버리니까 화석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그래서 이 화석 연구하는 사람들은 참 저는 정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막 요런데 힘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심지어는 나르는 물고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지. 이게 어떻게 여기서 뭐가 중간 단계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에서 양서류, 지금까지 뭔가 이거다 하는 중간 단계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그냥 설명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양서류에서 파충류, 중간 단계 사실 없어요. 예. 여러분이 진짜까 싶어서 구글에 이제 찾아보세요. 한번 구글에 뭐 중간 단계 이런 게 쳐보세요. 전부 다 나오는 게 그림입니다. 여러분, 상상도예요. 상상도. 실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거 하나 발견하면 그걸로 설명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상도. 그래서 파충류 중에 대표적인 이 거북이, 이거 거북이 화석이죠. 여러분, 거북이는 파충류인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동물원 가서 거북이 보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 딱딱한 껍데기 뭐 도대체. 근데 이게 만약에 뭔가 진화가 됐다면 어디서 그럼 왔을까? 상상조차 안 되잖아요. 뭐가 연결이 비슷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자들 중에도 거북이가 너무너무 특별하다. 이 딱딱한 껍데기 이런 거. 이게 진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이 형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화석 기록에는 그러한 증거가 발견된 적이 전혀 없다. 전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류에서 파충류 없고, 어류에서 양서류 없었죠. 양서류에서 파충류 전혀 없다. 자, 이제 파충류에서 조류, 파충류에서 조류. 이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건데, 여러분 새를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들이 아마 새를 보면서 우리도 날 수 있을까?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진화론으로 설명하는데 요즘 대세가 이제 이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파충류, 공룡. 그래서 여기 우스꽝스러운 그림이 있죠. 어느 날 공룡이 나도 저 새처럼 공중을 한번 날아볼까 하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새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뭘 근거로 이 사람들은 이 파충류에서 조류가 됐다고 주장을 할까? 그게 바로 시조새입니다. 여러분, 시조새 화석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이거 막 시험 치고 이랬죠? 이 시조새가 파충류와 새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언제죠? 저 연도를 한번 보세요. 1861년도예요. 시조새라고 주장된 게 지금 100 몇십 년? 몇 년 전이죠? 거의 이 과학에서 이 100 몇십 년, 200년 가까이 전에 있는 데이터가 아직도 이 말이 안 돼요. 그만큼 그 이후에는 뭐가 발견된 게 없다는 거죠. 주장조차 없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100년, 150년 전 막 이런 데이터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없다는 거죠. 잘못된 거. 그래서 이 시조새가 이제 그 그러니까 파충류였는데 새의 중간 단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 왼쪽에 있는 거예요. 저게 화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른쪽에 이렇게 봤는데 왜 그럼 이걸 중간 단계라고 했는가 보니까 새의 특징이 있어요. 깃털이 있고 날개도 있고 부리도 있고. 그런데 또 보니까 발톱에 이렇게 발에 발톱이 있더라. 꼬리에 꼬리뼈가 있더라. 이빨도 있더라. 이거는 파충류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이 새가 지금 새 같긴 한데 또 파충류의 특징도 있으니까 이게 중간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1861년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새 중에는 날개 안에 여기 갈퀴 있는, 날개인데 갈퀴가 있는 새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중간 단계라고 하나요? 그냥 새예요. 새인데 이렇게 발톱 같은 게 달려있고, 또 새 중에도 이빨이 있는 새가 있는가 하면 파충류 중에도 이빨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건 파충류다, 이건 조류다 라고 한 것 자체가 벌써 1861년에 한 일이죠. 지금 같으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 중간 단계라라고. 근데 여러분, 1860년대 이때가 바로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분위기가
그만큼 이제 이게 막 진화론 막 이게 막 무르익어 가지고 너도 나도 막 이거 진화해진 거야, 진화해진 이렇게 던진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뭐가 증명이 안 되니까 아직도 저런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파충류에서 새가 된 것을 이제 주장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파충류는 여기 이렇게 비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비늘이 어떻게 진화해서 이제 깃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요. 이 시조새의 결론은 뭐냐면 이건 그냥 멸종된 새 중에 하나예요. 이거 중간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바로 그 비늘, 파충류의 비늘을 이렇게 미세 구조를 이렇게 본 건데 그냥 콜라겐 덩어리예요. 되게 심플한 구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날개, 깃털은 여러분 깃털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새의 깃털 정말 정교하게 너무 거기 훅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훅. 근데 저런 게 만들어지려면 여기 이런 심플한 단순한 구조에서 저런 복잡한 구조로 진화되려면 엄청난 중간에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전무하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시조새의 결론은 이거는 진화론자가 말한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도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새는 공룡 같은 파충류에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동물 중에 그냥 육지 동물이 새가 됐어. 이렇게 펄쩍펄쩍 좀 뛰다가 착 이제 날게 됐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충류에서 새가 됐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거 지금 주장하는 서로 이제 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땅에서 걷는 날개 가진 공룡으로 둔갑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는 하나의 새다. 시조새는 새라는 거예요. 새. 장가지에 앉을 수 있는 새다. 그래서 어떤 말로 떠벌려 봐도 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조새는 뭐라고요? 멸종된 새예요. 새.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999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잘 아시죠? 유명한 잡지 아닙니까? 사진 아주 멋지잖아요. 거기에서 날개 달린 공룡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이제 공룡에서 새가 됐다 이걸 주장하는. 그래갖고 위에 이제 저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 저 위에는 그림입니까? 데이터입니까? 그림이죠. 저게 뭐 화석도 아니고 데이터가 아니죠. 그림이에요. 그러면 진짜 화석은 뭐냐? 그 밑에 저 뭐 왼쪽에 막 뭔지도 모르겠죠. 막 부서진 뭐 조각조각 막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주장해서 결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저런 그림으로 쫙 이렇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여러분. 그럼 일반 사람들은 저 데이터를 보겠어요? 저 위에 걸 보겠어요? 위에 거 보고 야 날개 달린 공룡이 있네. 그냥 이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 1999년에 중국 리아오닝에서 발견됐어요. 이게. 그래 막 신문에 난리가 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알고 보니까 1년 후에 이게 이제 다시 잡지에 발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위조된 거예요. 이 화석이 새 몸통하고 공룡 꼬리를 합성해가지고 만드는 조작한 화석이라는 거죠. 그 1년 뒤에 발견이 밝혀졌어요. 중국에 가면 화석 공장이 있답니다. 만들어 달라는 대로 다 만들어준대요. 중국 정말 대단하죠. 계란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화석 못 만들겠어요? 이렇게 1년 만에 이게 이제 다 밝혀졌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저 사진을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과학자들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보겠어요? 그런 논문 발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날개 달린 공룡이 밝혀졌어. 그거 어디 발견됐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파충류에서 새 이것도 아직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래. 여러분 이 고래가 또 얼마나 신기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이 엄청난 사이즈, 이 심장이 청고래 같은 경우는 심장 사이즈가 우리 차만의 자동차. 이런 심장이 바다에서 이게 펑펑 뛰면서 이게 또 포유류 아닙니까? 새끼 젖을 먹이고 바다에서. 참 이 놀라운 이 동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고래는 도대체 어디서 진화됐을까? 이게 물고기도 아닌데 포유류인데 이게 지금 바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장한 게 요 밑에 보면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과학자들이 아주 이제 유수한 과학자들이 들어있는 협회예요. 과학협회. 여기에 멤버가 되는 게 굉장히 이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과학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들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Teaching About Evolution and Nature of Science. 그러니까 진화론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책을 썼어요. 왜 이 책을 썼냐 하면 이 미국에서 그래도 진화론을 이 사람들이 오래 가르쳤단 말이에요. 1900년대 초부터 진화론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전히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한 반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 터지는 거지. 우리가 진화론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직도 창조를 믿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선생님들 보고 너네 진화론 제대로 좀 가르쳐봐. 이렇게 해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이 왼쪽 걸 카피했는데 그럼 고래는 어떻게 진화됐는가 이걸 자기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이게 뭐냐 하면 6천만 년 전에 이 대륙을 어슬렁거리던 어떤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이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이게 돌연변이를 낳는데 이거 뭐 이상하게 물갈퀴가 있고 네? 뒷다리가 좀 짧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런 게 이제 또 오랫동안 또 오랜 세월을 생존하고 번식하다가 또 새끼를 낳는데 이제 막 지느러미도 생기고 막 꼬리 생기고 물에 들어가 보니까 막 수영도 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했더니 점점 해서 저렇게 고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니까 나름 뭔가 주장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근거. 그래서 그 이제 처음에 그 어느 날 새끼가 물갈퀴가 생긴 이 중간 단계. 이 중간 단계가 여기도 보세요. 지금 어느 게 데이터예요? 밑에 거 그림이죠. 위에 것도 그림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데이터 없어요. 데이터는 어디에 나오나? 여기 나와요. 저게 이제 위에 이게 이제 중간 단계 그 이상하게 생긴 물갈퀴 있는 동물 같은 그건데 그것을 이제 그것도 보면 그 B에 있는 것들은 그게 실제로 발견된 화석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물 네 발로 걷던 동물이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이제 하려면은 이 뒷다리가 뭔가 지느러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반 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뭔가 중간적인 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에 그게 결국 저 빨간 걸로 화살표로 해놓은 두 개, 약간 새까만 그 두 피스가 유일한데 그것도 놀라운 게 그거는 다른 화석 이 조각하고 5m 떨어진 곳에서 그 두 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조합해가지고 막 저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B가 원래 데이터고 거기서 이제 또 그림을 그린 게 A,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한 게 저 위에 거, 거기서 나온 게 저 상상도예요. 예. 심각하지 않나요? 네? 네? 진화론을 주장하려니까. 그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또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중간 단계인데 그 경우는 턱뼈 두 개 발견됐어요. 턱뼈. 근데 그 턱뼈 두 개로 결국은 상상도를 저런 걸 그리고 아까 거기를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진화론 주장하는 데이터들을 실제로 보면 정말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허무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정말 이런 순서로 진화가 된다. 자, 어느 날 고래가 새끼를 낳았는데 물갈퀴가 생겼어요. 뒷다리가 짧아졌어요. 그러면 만일에 하나 뭐 그런 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돌연변이로 생겼다 하더라도 그 동물은 오래 생존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서 뭐 동물이 막 잡으러 와. 근데 이거 막 물갈퀴로 뛸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 물갈퀴가 물로 도망을 가봐. 물에 들어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이상한 중간 단계가 만에 하나 생겼다 하더라도 쟤들은 오랫동안 번식하면서 또 그 자손을 만들어서 또 다른 중간 단계로 갈 수가 없는 돌연변이들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연에서 도태됩니다. 그렇겠죠?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도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데 쉬운데 이거를 그 진화론이라는 틀에 맞춰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예. 그래서 이 고래 전문가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제시된 그런 중간 단계 화석들로는 고래의 진화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주장할 수 없다. 자기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나온 것들만 봐도 그렇고 그 외에도 또 이 조작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여 밑에도 저런 거 여러분 구글 치시면 저기 중간 단계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다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다 그냥 상상. 예. 주장한 거를 가지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야. 이런 걸 거다, 저런 걸 거다. 화석은 말을 못 하니까. 저는 화석이 나중에 천국에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야, 나 물고기야, 물고기. 중간 단계 아니야. 나 파충류야. 나 새 아니야. 이럴 것 같아요. 예. 자, 우리의 조상. 드디어 오늘 제목 인류의 기원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이래잖아요. 그죠? 자,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연구가들은 기본적인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제 동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은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영장류에서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장류는 이렇게 손가락 있는 거. 이런 거에서 진화됐다고 자기들이 동의한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 거 온갖 이제 이 원숭이나 침팬지 종류를 인간하고 연관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진화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숭이가 사람 됐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화론자들이 그 원숭이는 지금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동물원 가서 원숭이 보고 야, 네가 참 고생이 많구나. 조금만 더 참아봐. 너도 사람으로 진화될 거야.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 원숭이의 조상하고 인간의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그 영장류 어떤 조상 거기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고 지금의 원숭이로 진화가 되고 침팬지로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원숭이나 침팬지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사람 되지 않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상이 같다. 그런 거를 지금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 저 위에 있는 유인원이라고 하죠. 유인원. 그 유인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왔다. 근데 그러려면 너무 다르니까 또 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미싱 되어 있다. 빠져 있다. 고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못 찾아서 아직 발견을 못해서 미싱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 빠진 고리, 미싱 링크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유인원에서 사람이 되는 중간 단계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애먹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읽으시네요. 시험 많이 했죠? 외웠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유명한 중간 단계예요. 주장하는. 뭐냐면 가장 원숭이 쪽에 가까운, 유인원에 가까운 그런 중간 단계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근데 이것은 1924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됐고 루이스 리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원숭이의 화석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원숭이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중에 하나가 바로 루시입니다. 루시. 이제 이 1974년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는데 이 루시는 보니까 다 원숭이 같은데 이제 보세요. 원숭이는 4발로 걷죠. 사람은 2발로 걷죠. 그러니까 이 무릎 관절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죠? 원숭이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무릎 관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만 중간 단계라면. 여기가 이게 중요한 키 포인트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루시를 발견할 때 이 화석이
이 중요한 무릎 관절, 그 파란 걸로 동그라미는 이것이 다른 화석 그 뼈다귀보다 70m 아래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루시가 자기의 무릎을 2.5km 떨어진 데서 70m 아래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기어가지고 70m 올라가 여기서 이렇게 화석이 됐는가? 참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2000년대에 발표된 논문인데 루시의 무릎 관절이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 좀 심하니까 그 상관없이 그런 건 보지 말고 그냥 위에 몸만 봐도 루시는 이미 주먹으로 걷는 이 네 발로 걷는 원숭이다. 루시는 결국 원숭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다 원숭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루이스 리키가 처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발견했죠. 리처드 리키는 그 아들이에요. 리키 집안이 다 이 아프리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찾느라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가 어떤 종인지 잘 모르겠다. 자기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걸 가지고 이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 뼈다귀를 보고 화석을 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거는 그게 머릿속에 이미 있는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중간 단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 생각한 사람이 무슨 화석을 보든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저 보세요. 어떻게 눈이 저런데 저렇게 생긴지 알며 코가 뭐 저렇게 생긴지 털이 저만큼인지 뼈다귀만 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화석을 연구해서 뭘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또 이런 화석을 하나 발견하면요. 이걸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너도 연구해봐. 너도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들 실험실에서 딱 가지고 그냥 연구해서 그냥 논문만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 거짓말을 하는지 뭐 참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그러니까 이런 과학 그 분야가 사실 굉장히 좀 비과학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 과학하고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이 그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이 레톨리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발자국 화석인데요. 또 누구죠? 이름? 루이스 리키의 와이프예요. 온 집안이 아주 그냥 그거 가서 탄자니아에서 60개 발자국 화석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발자국을 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 위에 발자국 있죠, 그죠? 저거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근거가 뭔가? 일반적인 여기 발자국 지금 모양 있죠? 일반 사람들의 발자국은 오른쪽 이렇게 있는데 저거는 지금 왼쪽으로 뭐가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삐딱 원숭이처럼 네 발로 걷다 보니까 삐딱삐딱해서 저렇게 됐다. 그래서 저 발자국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디어도 기발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 이런 딱딱한 바닥에 발자국을 찍으면 아까 현대인의 발자국 같이 그렇게 나오지만 진흙탕 같은데, 그렇죠? 아까 그게 그 발자국 화석이 생기려면 진흙이었잖아요. 그런 데서 걸으면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삐딱삐딱한 발자국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결론 이 사람은 또 다른 이제 분이 이걸 보고 이 레톨리에서 발견된 이게 350만 년 전이라고 주장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발자국은 그게 아니고 그냥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현대인의 발자국하고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발자국 요거 하나 가지고 자연사 박물관에는 이런 그림이 붙어 있어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 발자국만 보고 어떻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생겼는지 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상상력이죠, 여러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러니까 이 원숭이 쪽에 가까운 중간 단계. 그럼 이제 사람 쪽에 가까운 중간 단계. 또 읽어볼까요? 예, 옛날 기록이 새록새록 나시죠? 네안데르탈린. 예. 이 가장 사람에 가까운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것은 또 몇 년에 발견됐죠? 1896년. 다 이제 150년 이상 된 이런 독일의 네안데르탈 동굴에서 발견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비타민 D 결핍증, 즉 이제 구루병이라고 하죠. 약간 곱추병 그런 거. 그러니까 등이 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제 뼈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 이제 1896년에는 이 사람들을 네안데르탈린의 그러니까 중간 단계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한 인간이다. 지금 현대인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등이 굽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왜 이 뼈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네안데르탈린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앞이마의 경사각도예요. 이 경사각도.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어떻게 주장했냐 하면은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딱 깎여서 직각, 직각인데 원숭이들은 여기가 이렇게 좀 말하자면 경사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린 보니까 이게 경사가 많이 졌더라. 그래서 이거는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네안데르탈린인가요? 네? 네, 진짜 이 사진을 좀 하기가 너무 죄송한데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냥 두개골 생긴 게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150년 전 이상이니까 먹혔던 거죠. 지금 같으면은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네안데르탈린 그림을 저렇게 멀쩡하게 그려놓는 거예요. 뭐 이제 도구를 좀 써야 되겠죠. 사람에 가까우니까 도구 쓰는 거 뭐 옷도 하나 가리고. 근데 이 뼈만 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주장에 다 끼워 맞힌 과학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와중에 또 이 조작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사람들은 여기가 붙어 있는데 이 원숭이들은 여기 이 턱 관절하고 여기가 좀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건 이제 네안데르탈린 그 거를 일부러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기를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한 3cm 정도 이렇게 벌려가지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치과 의사가 이걸 딱 보고 아 이건 조작됐다. 발견한 거죠. 잘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조작도 되고. 그만큼 이 뭔가를 끼워 맞추려고 정말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와 노력과 조작이 들어갔다 하는 거죠. 자, 네안데르탈린의 해석은 그 뭐 크기나 힘, 지적인 면 이런 걸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미세한 신체적 차이, 즉 뭐 얼굴 앞면, 두개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주장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된다 하면 온 신문이 도배를 합니다. 미싱 링크가 발견됐다. 이런 뭐 탄자니아에서 뭐 발견됐다. 막 우표도 만들고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루시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루시가 발견된 지 41년 아까 그 루시 아시죠? 그 다리 한짝 떨궈 놓고 갔던 루시 그 루시의 이제 발견된 지 41년째 애니버서리라고 여러분 우리 구글을 보면은 구글 두들이라고 그때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구글 모양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구글의 그 디자인이 저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를 주장하려고 그래서 구글을 하는데 이제 저렇게 디자인. 그러니까 루시를 또 한번 진화론의 상징으로 이렇게 또 막 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 결론은 지금까지 인류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하면서 나온 것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원숭이 아니면 현대인 그 두 가지고 아니면 조작.
그래서 여기도 라마피테쿠스 꼬리 없는 원숭이로 밝혀졌고, 필트다운맨은 조작이었고, 네브라스카맨은 야생 곰 이빨이었다. 자바맨은 긴 꼬리 원숭이. 그러니까 원숭이 아니면 사람 아니면 조작이에요. 지금까지 중간 단계라고 할 만한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이제 타임지에서 옛날에 한번 이런 이제 특집 How Man Began, 사람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루면서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주장은 실제 데이터로부터 나온 과학적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꿈에 불과하다. 예, 꿈에 불과하다. 여전히 진화론자들은 이거를, 예, 그래서 그 일생을 거기다 보내고 그런 거 찾고 다니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거 쌍둥이 빌딩이죠? 지금은 폭파돼 가지고 없는데, 뉴욕의 그 멋진 이렇게 엄청난 스카이라인, 그죠? 빌딩이 있고 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사람은,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잖아요. 그걸 보면 땅이 엄청 넓은데 이제 비행기로 농사를 짓거든요. 예, 경비행기 가지고 농사도 짓고, 또 아주 이제 그 어려운 지형 같은 데다가 댐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켓 같은 거, 예? 발사하고, 저 우주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꿈꾸고 한번 그 우주에 가볼까? 달에도 가고, 이런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기 지금 아담하고 원숭이가 대화하죠. 아담이 나는 생각도 할 줄 알고 음악도 작곡도 하고 다리도 만들고 이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할 수 있어. 너는 뭐 할 수 있니? 오로지 바나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이 원숭이의 차이. 이거는 예,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 그리고 이 밑에, 그러니까 위에가 닮은, 하나님과 닮은 형상, 그리고 밑에 다른 모든 동물, 피조 세계는 뭐라고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뭐 이제 반려동물 뭐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뭐 막 집중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동물을 또 사랑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너무 이거 막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막 내가 동물이냐 동물이 사람이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이 동물을 다스리고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이게 하나님 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뭐 나쁘게 막 어뷰즈하라, 남용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잘 가꾸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인간의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자꾸 이런 거 없습니다. 이상한 그림 자꾸 이제 우리는 이게 아니라, 동물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다윈이 뭐 설에는 이제 자기 딸이, 이렇게 어린 딸이 죽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다윈이 주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 하나님은 없다 하고 주위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생긴 거, 원숭이, 침팬지. 그럼 나는 침팬지에서 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멀쩡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의 수준이 뭘로 가요? 하나님 자리로 가는 줄 알죠? 예? 하나님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어, 이게 죄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없애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원숭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하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간다. 이게 죄의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한 자리에 갑니까? 결국은 버러지 형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하면 창조, 그렇죠? 창조,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놀라운 디자인. 여러분 뭐 수족관 같은 데 막 가보세요. 정말 물고기가 그 물 밑에 어떻게 그렇게 예쁜 노란색, 예쁜 핑크색,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막 이 지느러미가 막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근데 이런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진화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죠? 저도 물론 20년 전에는 다 진화된 줄로 믿었죠, 속았죠. 그러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디자인. 그리고 근데 그것이 죄와 저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 만물을 회복한다. 이게 성경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죠? 창조, 타락, 회복. 이게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성경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고 진화론적 세계관은 뭡니까? 우연히, 뭔지도 몰라요.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우연히 오랜 세월 확률적으로 뭔지 몰라. 그렇게 점점점 뭔가 진화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냥 이제 적자 생존, 서로 이제 양육강식,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또 남고, 뭐 또 번식하다 남고, 이런 식의 사고가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나는 뭐 진화론도 잘 모르니까 별로 내가 여기에 영향을 안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진화론이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엄청나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다스 카피탈, 이게 자본론이죠. 자본론. 누가 썼어요? 칼 막스.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 막스가 자본론이란 걸 썼잖아요. 이 자본론이 뭐예요? 무신론이잖아. 유물론. 그렇죠? 하나님 없고 유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다윈이 하나님 없다, 다 진화됐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칼 막스가 이 자본론 책을 다윈에게 헌정하면서 친애하는 다윈 선생께.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공산주의, 유물론, 이런 거에 이 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을, 그렇죠? 이렇게 죽였는데, 이 사람의 사고가 물론 이제 뭐 그 잘못된 신학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았고, 뭐 루터의 영향도 받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진화론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이 게르만족, 독일 민족, 우수한 게르만족은 저런 뭐죠? 이렇게 부족한 그런 유대인들을 죽여도 괜찮다. 왜?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이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진화론적 사고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법을, 그 정도로. 그래서 이런 진화론들이 이런 데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애기들이 저거 이렇게 동성애, 이 사실 굉장히 마일드한 사진이에요. 동성애 우리 아시죠? 이것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동물에서 진화됐어. 동물들을 봐. 암컷끼리, 수컷끼리 저렇게 있잖아. 우리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자연스럽다. 우리 동물에서 왔기 때문에. 자, 창세기 뭐라고 하고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한 중성, 무성으로 만들어서 번성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나중에 이 남자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교회. 그러니까 결국 교회와 이 남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 역할을 깨닫게 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역할, 교회 역할 이런 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그것을 막 다 이제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동성애하면 어떻게 돼요? 자손을 번식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그냥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정말 최악이에요. 이런 것들은 동성애 같은 거는. 그리고 성경에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요즘 이제 하도 막 세상이 그러니까 야, 너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이들이 I don't like it. 나는 별로. 그럼 다행이다. 아이고, 우리 애는 다행이다. 이렇게 돼서 안 돼요, 여러분. 너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아이의 답이 뭐여야 됩니까? 그거는 죄예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예,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feeling? 너가 뭐를 생각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What do you think를 요즘 너무 많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이 교육 인본주의 교육에는요. 전부 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을 말해봐. 이게 무슨 굉장히 인본주의 그런 인간의 뭐를 키우는 교육 같지만 사실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다 죄밖에 더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는 정말 그냥 막 동성애 너무 싫어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싫어도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사랑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동성애자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무슨 죄인이 왔네? 너 못 와?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의인 돼서 왔어요, 교회? 우리도 다 죄인 때 왔어요. 그러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성애는 죄야 라고 그들에게 하면 튕겨 나가잖아요. 그들에게 뭐를 먼저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이게 죄구나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가 이제 싫어지고 멀어지고 깨게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동성애와 동성애자, 죄와 죄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동성애자들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그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도와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나 가정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것이 없이 진화론적인 사고는 뭐예요? 결혼?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좋으니까 결혼했나 봐. 사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혼 제도가 생겼나 봐. 아니죠. 결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처음으로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의 정의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게 결혼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진화론자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냥 서로 좋으니까 만나서 살고 싫어지면 헤어지고 이제 이런 게 지금 다반사지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사회 전체에 만연하면서 이 가정 파괴, 이혼율 이런 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자, 그다음 이제 생명의 기원, 이제 낙태 얘기인데요. 자, 우리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이 수정되는 순간부터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정돼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막 세포가 번식하고 하면서 점점점 해서 이제 아이의 모양이 되고 뭐 해서 10개월 되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그때 또 이제 뭐 기다가 걷다가 뭐 하면서 크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죽죠. 근데 인간이 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그까지가 다 연속적인 과정인데, 그중에 언제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인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고요. 3주 되면 그때부터 뭐 인간이고, 그전에는 인간 아니고, 뭐 그러면 1살 되면 인간이고 그때는 인간 아니고, 이거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이라는 것은 처음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모태에서부터 이미 생명인 거예요. 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뭐 이건 몇 주부터 낙태가 되고 몇 주,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낙태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이런 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이거 유아 살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살해죠, 살해. 그것도 뭐 아무 힘도 없는, 그죠? 아이를 그냥 이렇게 낙태해버리죠. 근데 이게 바로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보다 그냥 내 몸의 한 조직이야. 이 아이는 그냥 내 몸의 조직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팔에 뭐 이만큼 잘라내두고 내 마음인데, 그것처럼 이걸 생명이라고 보지 않고 조직의 일부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마음껏 이제 낙태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헤켈의 반복설, 혹시 저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교과서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거 사실은 뭐냐 하면은 뭐 어류든지 뭐 거북이든지 뭐 닭, 뭐 토끼, 휴먼, 이게 그 베아 사진이거든요. 여기 처음에 수정해서 그 베아. 근데 이 베아의 모양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뭐 어류든 물고기든 무슨 뭐 거북이든 닭이든 다 처음에 이 시작이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곳에서 진화돼 온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 헤켈의 반복설, 이거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엄청나게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조작이에요. 이게 또 몇 년이죠? 1874년 또 150년 전 넘은 그런 데이터. 근데 이게 이제 그때는 이게 헤켈이란 사람이 손으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물고기에 뭐 베아 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그리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는데, 요즘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좋으니까 그 헤켈이 주장한 그 베아의 시기를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자, 같아요? 베아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나요?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아의 발생이. 그래서 이것이 이 조작된,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위에 그림 그것만 이제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조작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년들 뭐 마약, 포르노 이런 것도 이 몸이 어떤 몸인지를 몰라요. 자, 우리 몸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을 마약이라든지 포르노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굴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언제 성경적 사고 없이 우리 다 동물이야, 진화로야. 뭐 원하는 대로 그냥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가지 사고를 우리 봤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진화론적인 세계관. 위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야. 이제 이런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뭐 절대적인 건 없어. 다 상대적이야.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사고가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 잠언에 이런 말씀 있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됐어, 우리 원숭이야, 이렇게 배운 애들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생각이 그런데, 마음이 그런데 그 위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그런 동물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야,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이 귀한 걸 여기고, 생명이 귀한 걸 여기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중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큰 아이하고 이 진화론에 빠져서 큰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이 퍼즐 사진이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퍼즐을 한 1000피스짜리 퍼즐을 선물했어요. 근데 껍데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퍼즐을 여러분이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힘들죠? 내가 지금 코너를 맞추고 있는지, 여기를 맞추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인생이 이 혼돈이에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딱 퍼즐, 그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이 딱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 퍼즐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을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아무 이렇게 하늘, 그냥 파란 하늘, 그런 거 막 퍼즐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지금 전체 그림에서 이러한 부분이야, 이걸 잘 견디고 나면 여기는 쉬운 또 퍼즐, 그죠? 있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를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잖아요. 그 그림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이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 안에 과학적인 것들이 기술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진리예요. 성경에 있는 건 진리예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아직 과학이 그걸 못 따라잡아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를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는 이 훈련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오늘 주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